네? 이건 멍BTI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유행에 민감하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각종 업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패션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적의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음악 업계에서는 AI로 구현한 가상 인간들이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 업계에서는 최근 AI를 통해 고인이 된 아티스트를 부활시키거나 아예 인공지능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는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VR, AR을 활용한 TV 프로그램들까지 속속 등장하는 중이죠.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은 포맷이다 보니 이런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TV 프로그램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발전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 나도 흐름에 발맞추어서 지금부터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영순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 랭킹스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에티버스 러닝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꿈꿔오던 워라밸, 고연봉의 IT 계열 취직이 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에티버스 러닝은 그 누구라도 당당한 한 사람의 IT 전문가로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 이런 국비 교육은 잘해야 한 달 배우면 커리큘럼이 끝나버리던데 그걸로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걱정 마시라. 에티버스 러닝은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무려 5.5개월 880시간의 철두철미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티버스 러닝에서는 AI를 공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 과정과 VR을 공부하는 실감형 콘텐츠 개발자 양성 과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AI 과정에서는 개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현장형 실무 교육, 기업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실무 경험까지 당당하게 쌓으실 수 있으니 에티버스 러닝과 함께하는 순간 그야말로 내 취업은 탄탄대로. 헐, 그럼 VR 과정은 특별한 게 없나요? 그럴 리가요. VR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3D 그래픽 시장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언리얼 엔진을 배우게 되는데, 에티버스 러닝은 국내 단 2곳뿐인 언리얼 엔진 공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욱 신뢰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언리얼 엔진은 영화, 방송, 광고, 건축, 자동차,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에티버스 러닝에서 이를 무료로 공부하시고 수료하시면 뇌로라 하는 유명 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와 함께라면 교육비, 교재비가 전액 무료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한 달에 최대 31만 6천 원까지 지원해준다고요? 이렇게 배울 것도 혜택도 취업길도 많은 에티버스 러닝, 당장 올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에티버스 러닝은 12월 23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이렇듯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산업 트렌드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유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좋은 쪽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선풍적인 유행으로 시작해 뇌절에 뇌절을 거듭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킹받게 만들고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하죠. 오늘은 요즘 대한민국 열받게 하고 있는 뇌절 근황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MBTI. 간단한 검사로 내 성격 유형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MBTI.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MBTI를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소개팅 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MBTI를 묻기도 하고, TV 방송에서도 연예인의 MBTI를 언급하는가 하면 아예 프로필에 MBTI를 적어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MBTI의 인기가 높아져도 너무 높아진 건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특정 MBTI 유형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회사들이 등장한 것이었죠. 필수 제출 서류에 MBTI 결과를 포함시켜 놓은 해당 기업들은 ENTJ, ESFJ, INFP, INTP, INTJ는 지원 불가입니다 식으로 몇몇 MBTI 유형을 꼭 집어 채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제가 된 이 채용
채용 공고는 특정 MBTI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의 뒷목을 뻐근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사실 MBTI는 공인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 게 아닌 이상 어디까지나 재미로 해야 하는 야매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전문가에 따르면 공인된 MBTI 검사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신뢰성이 검증된 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누구라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MBTI 결과를 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뇌절도 이런 뇌절이 또 없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지원자가 일부러 검사를 조작해 MBTI를 속이더라도 알아낼 방법조차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런 식의 채용 공고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결국 이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사주팔자에 별자리도 보지 그러냐 식의 무수한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뇌절이 끝도 없이 발생하며 이번에는 강아지 MBTI 검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멍BTI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3위, 방송사, 의류 브랜드. 남극을 방불케 하는 강추위가 찾아온 대한민국. 다들 패딩 장만하셨죠? 한때는 노스페이스가 지배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하는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패딩 시장에서 특히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는 두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두 회사의 이미지 덕분인지 뭔가 극지방의 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뿜뿜 솟아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로고까지 엄청 유명하고 예쁘다 보니 이 두 브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 브랜드들의 성공 덕분일까요? 최근에는 옷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우르르 패션업계에 뛰어들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국 CNN,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차트인 빌보드, 미국의 유명 항공사인 페남, 카메라의 대명사격인 폴라로이드까지 언뜻 보기에는 와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들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만큼은 제발 뇌절 좀 그만하라며 짜증 섞인 한탄을 내뱉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옷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의류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CNN, 빌보드를 비롯한 브랜드들은 단순히 의류회사의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라 품질과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은 의류 브랜드로 익숙해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역시 라이센스만 빌려준 것이지 실제로 옷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존에 옷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것도 성공하겠지? 라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이름만 다 빌려와 비싼 값에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KBS, 대한항공, LG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다니는 격이라 이 브랜드들을 마주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회사 관계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니 외국 여행 갈 때는 잠시 벗어놓고 가야겠네요. 2위, 배달비. 이제는 5,000원까지 넘나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져 버린 배달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비가 2,000원인 가게를 보면 와 너무 저렴하다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손이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야? 분명히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했는데 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액 주문비에 있는데요. 가게가 미리 지정해둔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지 않아서 그 차액만큼 소액 주문비가 따로 청구되어 버린 것이었죠. 사람들의 원성 탓인지 결국 소액 주문비 기능은 다행히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 할증금이 붙는다든지 추가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저렴했던 배달비가 금세 2배, 3배로 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배달비 뇌절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기사들이 갑이 되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들이 높은 배달료를 요구하자 음식을 파는 가게 입장에서도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점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금액을 일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과거 만원짜리 쿠폰도 톡톡 뿌려가며 무한 출혈 경쟁을 일삼던 배달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전을 찾자는 생각에 계속해서 가게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높이다 보니 또다시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 계속해서 최소 주문 비용을 비롯한 여러 뇌절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결국 음식값의 절반을 배달비가 차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자 배달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직접 음식을 포장해 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네? 포장비가 또 따로 있다고요? 놀랍게도 포장에 일회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포장비를 요구하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고 하죠. 배달시켜 먹으면 배달비, 포장해 오면 포장비, 가게에서 먹으면 자리비를 받는 가게까지 생겨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불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까지 생겨나 이 극한의 뇌절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판국입니다. 음식값만 내고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힘든 요구인가요? 1위, 공유
스쿠터. 최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쉐어링 서비스는 교통수단 역시 예외가 아니죠. 자동차를 몇 시간만 빌려서 슝슝 타고 다니는 건 일상, 공유 자전거에 공유 킥보드까지 등장하며 우리의 이동을 더욱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 교통수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탄 킥보드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도로 곳곳에 널브러진 공유 교통수단에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 역시 생겨나 버렸는데요.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을 하는 게 먼저인 게 당연할 텐데 무슨 생각인지 해결보다 뇌절을 먼저 해버렸다고 하죠. 바로 공유 스쿠터가 떡하니 등장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유 교통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던 공유 킥보드는 면허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손가락을 찍어도 인증이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어이없게도 후발주자인 공유 스쿠터 역시도 그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죠. 우리 공유 스쿠터는 면허증이 없으면 절대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업체의 설명과 달리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만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예 아이디 하나를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 보니 진정한 공유 스쿠터를 실현해냈구나 라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스쿠터는 사실상 오토바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시 킥보드보다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어 이 부실한 관리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 상상 그 이상일 수밖에 없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터지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8차선 도로 한복판에 공유 스쿠터를 방치한 채 나몰라라 떠나버리는 몰지각한 이용자가 등장하며 그럼 그렇지 하는 탄식이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길에서 킥보드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도 위험한데 스쿠터까지 튀어나오면 이건 그냥 GTA도 아니냐고요. 이런 뇌절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피스빵? 빨간머리 앤빵? 최근 들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스티커빵들 정말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있죠. 귀여운 포켓몬 스티커가 동봉된 포켓몬빵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자 시류에 편승한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작품들과 콜라보를 진행해 이렇게 스티커빵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켓몬빵은 단순히 스티커가 귀여워서 인기가 많았던 것이 아니죠. 과거 포켓몬 스티커를 다 모아보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삼켰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지갑을 활짝 열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점을 노려 동심을 되찾고 싶은 어른이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억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신작 스티커빵들은 잠깐의 화제를 몰고 오는 것에 그칠 뿐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없는 뇌절에 불과하다는 악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대세를 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 소비자도 기업도 명심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